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미증시는 인프라 법안 실적 기대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지표와 긴축 이슈로 혼조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 초반에는 끌어올렸지만 지표 부진, 긴축 가능성, 정부 부채 한도 조율 실패 등이 알려지면서 탄력이 둔화가 되었는데요. 정부 부채의 경우 당장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후 4분기 정도에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팽배, 9월 FOMC까지 지표 완화에 따라서 당초 내년 정도나 진행이 될 거라 보던 테이퍼링이 조기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추가가 되면서 기대로 시작했던 미증시는 우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충분히 예상 범위 내의 일이었고, 금일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 등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고 예상 범위 내의 상황이 나타나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보합권의 출발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중국에서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비유하며 게임주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등 중국의 통제와 규제는 일회성 움직임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인식이 다시금 불거졌고, 이로 인한 우려감에 우리 시장 금일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일 카카오 여전히 대외적인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 쉽사리 반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식대가에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평가 논란은 상장 이후까지도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존 금융 종목들과의 이 실물 자산 등 수치상 지표 차이, 높은 청약률로 인한 매물 출회 가능성 등 상장 후 당장의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어제 영상에서 카카오뱅크의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 만큼 기대감으로 하여금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함께 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이미 카카오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주가에도 적용이 된 만큼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카카오 계속 성장 잘 해주고 있구나, 요 정도의 인식만이라도 작용을 해주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후 카카오의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면허를 인수하고 카카오킥 운송수단은 다마스, 라보 등 경상용 차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발판 삼아 30조 원 규모의 화물 운송 시장에도 도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물 운송 주선이란 이 화물 주인과 운송 사업자, 차주를 중개, 대리하는 사업으로 차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화물 운송 시장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 2004년부터는 주선 사업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현재로서는 기존 업체의 허가증을 인수해야지만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로 기존 운송수단이었던 도보, 이륜차, 자전거, 퀵보드 등에 이어서 경상용차까지 추가를 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퀵으로 대량의 상품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마스나 라보 등 이런 경상용차 배송을 선호한다라면서 이러한 경상용차 배송을 위해서 화물 운송 주선 허가증을 인수한 것이다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공격적인 행보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중간 물류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중간 물류 시장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카카오가 현재 진행 중인 최종 물류 시장 규모는 7조 5천억 원에 불과하죠. 중간 물류 시장은 규모가 크지만 디지털 전환이 느리기 때문에 IT 기업이 진출하기에 안성맞춤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일반 택배와 달리 화물운송업은 이 수수료율이 일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데 묶으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충분히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진출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람을 넘어 사물 이동까지 책임지는 토탈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카카오 모빌리티니만큼 카카오 계열사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 카카오 엔터와 함께 하반기 이 카카오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천병으로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은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를 해보자면은 카카오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에 따른 물량 소화로 인한 이 조정의 시기에 반등이냐 조정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서 이어진 우리 증시의 전체적인 조정, 금일 이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로 인한 중국발 우려감 등 카카오 자체적인 조정을 넘어서 외부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조정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이 시장 상황 등 이 외부적인 요인들도 세심하게 체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일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는 정말 이 게임 자체를 규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중국 당국의 이 주요 기업 길들이기로 미국이 이 빅테크와의 전쟁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한 상황인 만큼 게임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카카오와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빅테크와의 공존을 택하는 무드인 만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인 기조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카카오 조정이 좀 길어지고는 있지만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요인들의 영향도 있는 만큼 어설픈 반등보다 차라리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나서 시장 등 이 외부 요인들의 해결과 함께 반등을 좀 강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이 글로벌 시장 상황에 보다 집중을 하면서 좀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카카오는 이후에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